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이슈픽 주제와 좀 밀접한 단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데믹이라는 단어 많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엔데믹, 이 N은 안과 밖에서의 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고요. 데믹은 사람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지속해서 유지되거나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킵니다. 흔히 우리말로 풍토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엔데믹을 준비 중인데 이젠 일상으로 가는 그 회복의 관문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렸던 많은 분들, 이제 드디어 좀 끝나가는구나, 마지막 단계구나 하는데 한숨 소리 들리는 듯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미 뭐 한숨은 쌓여져 있죠. 저만 해도 좀 그렇고 이 슬픈 소식을 가장 먼저 현실화한 곳이 바로 이 대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 그룹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재택근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를 실시한 지 약 2년 만인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이 사무실로 복귀를 했네요. 다만 임산부나 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와 근무 인원 분산을 위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가 아니고요. 유연근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재택근무를 완전히 종료한 건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슬프게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보면요. 근무 형태로는 직원 50%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기본 방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변하겠죠.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부분적 일상 회복 추진을 공표를 했는데 그동안 금지했던 대면 회의와 집합 교육, 저희 회사도 갑자기 국장단 회의 부활했고요. 출장 행사 이런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풀고 있지만 이게 곧 재개가 된다고 했지만 바로 재개가 됐고 국내외 출장도 다시 허용이 됐습니다. 또 금지됐던 행사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현대차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택근무를 유지를 하고 있고 쿠팡, 11번가, 티몬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 기존의 재택근무 방침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기업들 대응은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면적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다 전환을 하는 건 약간 이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좀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LG그룹 같은 경우로 보면요. 지난달 21일부터 재택근무의 비율이 50% 이상 비대면 회의를 권장 그리고 필요시에 20인 이하의 운영 방침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방문객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내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런 건 여전히 강화된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전 직원 출근? 글쎄요,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대응도 이렇게 다 갈리곤 있는데 직장인들의 반응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택근무가 종료됐다라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보다는 밖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저희 상사분들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출장도 멀리 갔다 오고. 그럼요. 술자리도 가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미 재택근무에 익숙해지신 많은 직장분들 그분들이 일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면 했을 수도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선 다시 또 출근하라? 반갑지 않죠. 상당수의 젊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 1시간에서 2시간씩 절약이 되고 당연히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특히 코로나 사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신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회사 못 나오고 있으니까 사무실 출근 선호하는 경향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진짜 MZ세대들은 사무실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실제로 설문조사도 해봤더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전처럼 전 직원이 출근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래의 직장 근무 형태가 대면 근무 그리고 비대면 근무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병행한다고요. 특히
과거의 조직 문화와는 인식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 육아한다고 눈치 보면서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워라밸 중요시하는 분들은 재택근무하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면 출근 시행한다? 퇴사율도 높아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미국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퇴사율도 높아진 사례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분야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코로나19 전에도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관리가 될까? 좀 의구심도 많았고 걱정도 있었는데 결국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이미 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업들도 이 비대면 상황에서의 소통을 위한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면 종식이라는 표현은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만 상황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나면 네. 대면 근무가 이전보다는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 원격 근무를 활용하고 또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비대면 방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점 오피스 근무 형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거점 오피스 근무 형태를 늘리는 곳도 많이 보이는데 유연 근무를 확대하려는 곳들도 생기는 걸 보면 점차 이런 흐름은 바뀌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상 회복 앞두고 지금 직원들이 출근 장소를 골라서 일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를 해서 원격으로 분산 근무를 하는 겁니다. CJ그룹 같은 경우는요. 계열사 사옥을 활용한 거점 오피스 확대에 나서고 한화생명은 아예 일터를 떠나서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에서 와. 일하는 근무 제도를 너무 도입을 하고 좋네요. 있습니다. 너무 좋죠. 찐으로 지금 좋다는 반응이 나오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이 출근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재택근무 늘면서 새롭게 생긴 그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식집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집에서 그 마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런 식집사를 넘어서 이 희귀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워 판매하는 식물 재테크, 이른바 식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식집사 발음 좀 정확하게 해야 식집사.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식집사. 아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싱그러움을 주는 식물들 집에서 꼭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 진짜 주변에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식테크까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건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요. 모든 건 다 돈으로 환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몬스테라 알보라는 이 희귀 식물 같은 경우는 나뭇잎 한 장에 지금 보고 계시죠? 저 나뭇잎 한 장이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 저 나뭇잎 제가 한 10개 있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와. 잎 크기 그리고 무늬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고 비싼 건 이게 수백만 원을 호가를 하다 보니까 이파리 한 장이 웬만한 주식 한 주보다 낫다. 그러게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 등락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런 희귀 식물을 찾는 수요도 늘다 보니 식테크가 재테크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관행을 다시 정립하는 이른바 리포메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무 형태와 직장 문화는 어떻게 새롭게 바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박상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